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이거 초봉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버는 겁니까? 취업하면. 네. 처음에 하게 되면. 계란빵보다 많이 벌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란빵 무시하면 안 돼요. 계란빵 많이 파는 데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한때라, 거기. 초봉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일반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처럼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통상 업계 내 이제 기준, 이제 업계 내 분위기라든가 네. 기준이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 직종이기 때문에 초보자한테 솔직히 처음부터 월급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가 좀 큰 곳에 들어갔다, 그런 곳이나 뭐 아니면 작은 곳에 들어갔다,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요즘 분위기 시작 시점에. 그렇죠. 요즘은 제 기억으로는 업계에서 약간 이야기 들었을 때 뭐 110에서 뭐 120 그 정도 선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초봉이 있고요. 여기도 약하다. 20살 때니까. 20살 20대 초반이니까. 저기 IT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이. 네. 예, 그리고 어떤 곳은 뭐 1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고 뭐 지방일 경우에는 뭐 더 그게 심하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65만 원 막 시작했어요. 65만 원. 네. 예. 철저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월급이 적은 반면에 이제 숙식 제공이 되는 곳이 의외로 많죠. 그렇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지방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올라와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했을 때 뭐 서울에서 월세 나가고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가게에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요. 뭐 저도 시골 출신이라 숙식 예. 제공만 해도 아주 그렇죠. 큰 저희가. 그래서 숙식이 제공이 되면 크게 본인이 낭비나 뭐 특별히 지출되는 부분만 자신이 이렇게 컨트롤하면 그러면 크게 이게 지출은 없죠. 초봉이 이제 옛날 IT 쪽도 그렇고 보면은 초봉은 되게 짜. 근데 조금 지나면 많이 받더라고요. 혹시 이 파티쉐도 그런 건가요? 파티션은 이제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파티션에 이제 뭐 업계 은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좋고요. 뭐 보통은 뭐 얘기해도 몰라요. 처음에 이제 초보자, 완전 초보자죠. 완전 초보자 오면 뭐 설거지하고 뭐 뒷정리나 뭐 기타 헬퍼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븐을 보는 사람, 오븐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반죽 파트가 있고, 이제 반죽을 이제 성형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경력 많으신 분들, 뭐 셰프님이나 뭐 스셉처럼 케이크나 뭐 초콜릿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요하는 그런 직업군에 올라갈수록 이제 월급이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팍팍 뛰나요? 팍팍. 팍팍 뛴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요즘 분위기인데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아. 후학 양성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초보자 월급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반죽 파트 그리고 반죽을 성형하는 그쪽 파트 그쪽이 사람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곳은 뭐 200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4, 5년 6년까지 보통 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죽이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파트고 그 샵 내에서 이 직업군에서 가장 허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반면에 가장 월급이 좀 요즘 올라가고 있는 직업군 중 하나고요. 그럼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직업군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빵은 더 많이 먹을 거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이제 파티셔가 되고 싶다라든가, 예를 들면 드라마 보다가 제빵왕 김탁구나 뭐 삼순이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어느 드라마에 이제 뭐 프랑스에 유학하고 갔다 온 사람이 뭐 유명한 뭐 파티셔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걸 보고 이제 자기도 하고 싶다 저렇게 이런 꿈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꿈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죠.
상당히 그러니까, 세고 그 몸으로만 체득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일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요리 쪽도 그렇고 일식도 일식, 양식, 중식 뭐 저희 쪽 베이커리 일도 그러는 게 이론이 일단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실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이 반응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온도는 어느 정도고 실내 온도는 이런 거고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죽 만드는 과정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몸값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가장 힘든 과정이고 가장 자기 몸값을 올리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의 것이죠. 그 단계에서.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 일반인이 봤을 때는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반죽 되게 간단할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레시피상으로 봤을 때, 뭐, 밀가루 얼마, 버터 얼마, 우유 얼마, 나와 있죠.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섞어라, 뭐, 넣어라, 뭐, 발효를 시킨다, 1차 발효 시킨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홈베이킹이고요. 홈베이킹이고, 샵이라는 곳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좋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그렇죠. 되니까. 왜냐하면 나폴레옹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나폴레옹이나 리치몬드 뭐 그런 대형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십수년을 했잖아요. 십수년을 했다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노하우가 있다면 그 노하우가 쉽게 쌓인 게 아니죠. 반죽 하나에도 엄청난 노하우가 그렇죠.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죠. 상당한데 그 일을 자신이 들어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그 반죽을 만들었을 때 가령 빵 반죽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십 가지가 있고 그 빵마다의 이 특성을 다 알아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형태 시간까지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빵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도전을 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대체적으로 한 10년 뒤나 뭐 아니면 6, 7년 뒤나 한 몇 명 정도 남아있는지.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원래 프랜차이즈에서 3개월을 원래 시작을 했었어요. 3개월 정도 일을 시작을 했었고 거기 그러니까 그 교육소로 하죠. 교육소를 나왔을 때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현재 제가 올해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소식은 다 끊겼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 그래요? 거의.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만만한 직업이 아니네. 당시에 이제 같이 한 친구들 중에서 네. 서로 연락하고 알고 지내던 애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쇼콜라님이 남아 계신다. 그렇죠. 5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몇 명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두세 명? 세네 명? 그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까지 왔을 때 보면은, 없죠. 그게 중도에 그렇게 탈락자가 많은 거는 역시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나이는 작았는데 생각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월급이 많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근무 강도. 노동 강도. 예. 네. 뭐, 이렇게 시간이 멀리 보면 조금씩 일이 바뀌긴 하지만은, 좀 짧게 보면 반복된 일이 계속 단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으니까는요. 그게 이제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쇼콜라님은 그런 철학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잘 하고 계신 거고. 왜냐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쪽 반죽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손으로 이렇게 느껴서 알 수 있는 감각들이 있어요. 난 기계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그 기계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하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느끼고 이 정도의 질감, 이 정도의 탄력, 이 정도의 글루텐 형성 과정 그리고 그 경력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게 있지만은 뭐 가령 예를 들어 오늘처럼 뭐 어제 뭐 비가 왔다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 습도, 온도, 재료마다의 온도. 야, 과학인데 이거 완전. 그리고
재료마다의 질감, 그런 과정에 따라서 그런 반죽들이 매일매일 틀리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걸 다 체득을 하고 또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진정성 있게 좋아해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동 근무 강도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나쁜 편도 아니지만 되게 좋은 편도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 6년 돼서 네. 성형을 할 정도 되면 한 200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상 가기 시작하면 돈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하죠.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파티시에서 네. 제일 그래도 좀 고급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상위? 네, 제일 상위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럼 그게 성형 다음에 샵에 따라 틀려져요. 샵에 따라. 이제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우리가 봤을 때 뭐 빵집이다, 뭐 케이크샵이다 했을 경우에 케이크만 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 케이크에 특화된 일을 하니까 주로 이제 케이크를 만들겠죠. 근데 일반적인 빵집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나 뭐 초콜릿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되는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딱 정답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 개인 샵의 스타일에 따라 틀리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자기만의 이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빵만을 하는데 뭐 이태리 빵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 그런 형태의 좀 자기만의 색깔을 그런 빵을 나는 이런 빵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빵만 하고 또 내가 만약에 그날 이 정도 양을 만들어서 이것만 판매하겠다. 그리고 이 빵이 다 팔리면 문 닫는 거죠. 그날 문 닫고 우리 오늘 영업 오늘 빵 다 빨았습니다. 아름다운 상상이지 이게. 요즘은 그렇지.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죠? 예. 왜냐면 외국 같은 바람직하다. 경우에는 외국은 이렇게 빵을 우리처럼 밤늦게까지 파는 경우가 아니라 그날 만들었던 빵이 다 팔리면 그냥 문 닫아요. 아름다운 상상이네요. 예. 그리고 요즘 한국도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점점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참 슬픈 게 그런 이유가 기술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 중 하나예요. 인력은 구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것 부분을 감안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안 팔리면 그게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스가 생기는 궁금한 게 그거 중에 하나예요. 것보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빵을. 대부분 다 폐기 처분하죠. 폐기 처분해요? 폐기 처분을 아깝게? 하거나 떨이를 하는데 요즘은 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떨이를 하는 가게도 있고 떨이를 하지 않는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 가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네 빵집은 떨이 많이 해요. 예. 제가 그 시간에 많이 갑니다. 그게 농담이고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떨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안 하나요? 안 하나? 업주에 따라 틀리죠. 업주인가? 이거는 뭐 여담인데 네.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케이크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자체적으로 설정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정해주는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회사에서 갖다 주니까 케이크를. 네. 그쵸. 프랜차이즈는 회사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본사에서. 이제 생크림 케이크도 보통 아이싱이 대부분 아이싱은 본인들이 하고. 네, 마무리는 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샌드 종류는 네. 대부분. 샌드가 그 바르는 거 과정까지. 그러니까 과일을 넣고, 그쵸, 층층이 생크림을 넣고 쌓는 과정까지는 대소 온다고 들었어요. 그쵸. 저도 제가 이제 어느 프랜차이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좀 운영하는. 이 친구는 빵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냥 프랜차이즈 하는 건데, 가맹사업을. 케이크 유통기한이 회사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그 지나면 점주가 책임을 지고 이걸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주는 이제 본사에서 가져올 때 돈을 주고 가져온 거죠. 그러면은 그 돈, 어디서 돈이 날아가는 건 거죠. 아니네.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거네. 반품이 안 되니까. 네, 케이크가. 반품이 안 돼. 안 되니까. 그 이제 로스가 심해지니까 요거 유통기한이 지나도 원래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써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날짜 보고 케이크를 진열돼 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그거 케이크 사면서 날짜 보진 않잖아요. 아니, 케이크에 또 날짜도 안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저. 이게 나도 못 본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이쪽 계통에서 일하신 분들한테도 가끔 이제 그런 카더라 통신이 많이 들리죠. 근데 이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일인데
아니땐 굴뚝에 뭐 연기 난리 없고요. 그런데 이건 뭐 정확하게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소문은 많이 들리죠. 많이 들리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주인 입장에서는 아까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다라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는 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친구가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손님이 그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가서 아이를 줬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먹고 탈이 나가지고 병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가신 분이, 아빠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는 거죠. 회사로, 본사로 전화가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병원비 다 무르고 아주 한번 큰 사고가 한번 있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프랜차이즈는 보통 케이크 밑바닥에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이 요즘 붙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좀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너냐 아니면 오너 셰프냐 거기에 따라 자기의 주관이 틀려질 수 있다 볼 수 있죠. 개인의 그렇죠. 이게 사업 철학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이제 명퇴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파티시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인력 수급이 힘드니까 본인이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계시는데 이게 개인마다 이제 차이죠. 개인마다 그렇죠. 차이고 또 워낙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거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이제 샵의 스타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전처럼 이렇게 백화점 형태의 그런 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샵들은 들어갔을 때 케이크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빵도 있고 뭐 샌드위치도 있고 쿠키 모든 게 다 있죠. 모든 게 다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빵이면 빵, 뭐 쿠키면 쿠키,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에그타르트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디는 뭐 롤케이크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케이크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스타일이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백화점에 가면은 좀 그렇게 세분화돼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세분화해가지고 네. 케이크 따로 쿠키 따로 뭐 그렇죠. 특정 그러니까 빵 따로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일본의 백화점을 많이 따라한 것도 있죠.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일본의 백화점 지하에 가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죠. 값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가보면 값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는 상품들이 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조금 더 돈을 더 지불하고 살만한 가치를 느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재료 자체가 틀리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제 기억에는 이제 식물성 생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생크림을 쓰고 일반 그런 고급이나 전문점이나 아니면 큰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을 쓰고 있죠. 크림을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식물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동물성이 좋은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또 그런 게 틀린가? 식물성은 이제 뭐 코코아 팜유나 뭐 그런 식물성에서 이제 추출해낸 거에 이제 그 상태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먹어보면 입에서 잘 녹지 않죠. 부드럽게 녹지 않죠. 첨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식물성에 첨가제가 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난 식물성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리고 첨가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의 기한이 좀 더 늘어나죠. 그쵸, 유통기한도 길고. 근데 동물성 생크림의 경우에는 우유에서 추출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게 더 동물성 좋네. 생크림은 유통기한이 길어야 뭐 4, 5일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먹어보면 입에서 부드럽게 녹죠. 가까운 뭐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뭐 유지방 함량에 따라서 생크림이 또 여러 가지가 나뉘거든요. 뭐 37%, 뭐 39%, 뭐 42% 여러 가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37%짜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 몰랐다. 나 완전 내 상식을 완전히 깼는데요. 저는 이제 생크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뭐 생크림만 따로 사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바게트나 이런 거 찍어 먹고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옛날에 없이 살 때 제가 바게트 먹을 때 지금도 없는데
그럴 때 많이 사 먹었는데 무조건 싼 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크림이 다 똑같은데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작다.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제가 경험했고요. 무슨 차이가 있나 몰랐는데 제가 오늘 알았네요. 그 차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차이군요. 예, 일본에 이제 여행 가셨던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케이크를 많이 드셔보시죠. 드셔보시고 대부분 이구동성 하는 말이 일본의 케이크는 이렇게 맛있는데 왜 우리나라 케이크는 이렇게 맛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반문을 하거든요. 어디 케이크 드셔보셨냐? 프랜차이즈 드셨어요? 아니면 뭐 어디 좀 유명한 하는 그런 샵에서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개인 샵에서 하시는 거 드셔보셨어요?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언급을 많이 하시죠. 그쵸. 우리 각각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기술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제품 재료의 질의 차이고, 그렇죠. 만드는 사람의 정성. 이제 그런 제품 재료의 선택에 따라 틀린 거다. 그래서 이걸 일본, 한국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 오케이. 그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 많아요. 1억 이상 막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가까운 주변엔 거의 없어요. 가까운 겪어보신 바로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은 사람이 아마 있다고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게 왜냐면 개인적인 그 월급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IT나 이쪽은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에 빵은 부가가치가 그냥 만들면 파는 거니까 사실은 뭐 개인 역량에 따라 이제 또 틀리다고 들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호텔이나 그런 곳은 어쩌면 그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인당 개인당 1,000만 원씩을 줄 정도면 좀 그 정도면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아직까지는 아니 뭐 빵값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어디였더라? 어떤 곳은 뭐 500, 600 거의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억대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죠, 솔직히. 그러면 자기 개인 장사를 하는 게 낫죠.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 대충 한 어느 정도 받아요? 뭐 600까지 받는 사람들 600 정도. 600 뭐 진짜 그 정도 급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매출을 또 올려주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도 크고 뭐 대회에서 많이 이렇게 우승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인력이 모자라는 이유가 아마 이런 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즘에 이제 월급은 많이 세지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큰 곳보다는 원래 샵이라는 게 이제 조금만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곳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하는 오너 셰프가 많죠. 그러면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셰 뭐 자질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파티셰가 좀 좋은 대우를 받고 또 반대로 어떤 파티셰가 뭐 좀 인정을 못 받고 푸대접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파티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뭐 일반적인 공적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의 특징이 시켜보면 알아요. 시켜보면 단번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보통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를 같이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의 능력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그거는요. 그렇죠. 기술은 속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처럼 뭔가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금방 알 수 있죠. 하다못해 반죽을 떼더라도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뭐 반죽량이 뭐 45g, 뭐 40g, 뭐 50g 그런 식으로 있을 때 반죽 떼는 거, 빵 그렇죠. 하나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감각이 있죠. 그렇죠. 딱 떼기만 하면 45씩 그렇죠. 탁탁탁 나오는. 리드미컬하게 나오기 때문에 달인에서 아무래도 나오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틀리죠. 자, 기술적인 건 그렇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업종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이제 갖춰야 될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근데 파티셰라는 직업은 기술이 아니라 인성이나 어떤 기질적인 측면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대우받을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든가. 이제 그 부분이 뭐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일단 성실하긴 해야 되고요. 성실한 사람. 가장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성실하고 자기 관리 그리고 잘하는 자기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시간? 대한 관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죠.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안 되겠다.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술, 여자, 담배. 희한하네. 그러니까 담배는 이해가 되고요. 술은 왜 그렇죠? 너무 과음해서 다음날 뭐 그런 이렇게 것도 자기 있어요. 관리가 망가지니까? 일단 자기 관리도 있고 또 다음날 일을 할 때 있어서 술을 먹고 일을 하면 그 다음날 됐을 때 확실히 몸에서 인지하는 그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술, 담배는 그렇다 치면 여자는요? 이건 인정. 여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여자를 밝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게 무슨 옛날에는 뜻일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어느 직업군이든 네. 여자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한 분씩 꼭 계세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여자분을 좀 뭐랄까 너무 밝힌다. 그러니까 그런 시근덕댄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좋아하다 보면 놀고 먹기를 좋아하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의외로 은근히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저는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그냥 매도 당하는 기분인데 이거 매질 당하는 기분이야. 제가 하는 말은 네. 너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 네, 노는 거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안 밤새워서 된다. 놀고 그렇게 놀고 뭐 나이트 가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됐을 때 업무에 차질을 업무에 좀 영향을 많이 주죠. 업무에 영향을 많이 결국은 주고. 성실도네요. 자기 관리. 저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술 좋아해서 매일매일 술 먼저 있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인정을 하는데 여자 부분은 사실 별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안 회장님 인정이 안 되실 거예요. 안 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여자 부분에 있어서 걸려가지고 회사를 갑자기 안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사 내에서 해서는 안 될 여자 관련된 그렇죠. 어떤 행동을 그렇죠. 한다든가. 물론 그거는 뭐 모든 직장이나 모든 직종에 뭐 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파티셔라는 직업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왜냐면 감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손떨림이 시작이 되면 난 안 되겠다. 손 떨려서. 빵을 할 수 있겠지만 초콜릿이나 케이크는 할 수가 없어요. 생크림을 발랐을 때 손이 떨리니까. 그렇죠. 손이 민감하게 그러면 손작업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면 그 생크림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생크림 케이크 나오지가 않죠. 어쨌든 쇼콜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확실하네요. 나는 안 되겠다. 안 회장님도 안 되겠다. 네, 저도 안 돼요. 저도 뭐 그런 섬세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기질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네. 성실도. 그리고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기심.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투명의식까지. 대부분 이제 다른 직업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좀 달라요. 뭔가 알 것 좀 다른 부분, 뭔가, 파티션에 이런 게 좀 더 필요하구나라는 감은 와요, 지금. 파티션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만약에 자기가 샵을 냈다고 했을 때, 내 색깔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직업은 파티션이니까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판매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가장 최상의 상품을 내놔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가장 맛있는 빵이나 케이크를 제공한다는 그런 자기 자부심도 있어야 되죠. 쇼코나님은 나중에 훗날에 본인 전문샵, 본인 개인 샵을 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요, 훗날에요. 훗날에는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샵의 형태를 저는 이제 띈다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수정이 됐고, 그렇죠. 지금도 수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단순하게 난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네. 의외로 많으신데 그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욕이 넘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에 본인 스스로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의욕으로 다 시작하는 예. 거지. 그런 의욕 없이 시작할 일은 근데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이 일을 좋아해서 시작한 거니까 감수하고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뭐 일 힘들다, 5분이 너무 뜨겁다, 뭐 반죽하는 게 있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리고 거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감각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익혀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또 힘들어지고 또 하나의 또 단계를 넘어가니까 또 하나를 해야 되고 그건 이제 파티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향이 그런 거는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맞아. 비슷해요. 예, 그렇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 겪어보면 쉽게 그러니까 쉽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맞아. 다른 일을 선택해도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잠시 뭐 다물고 열심히 하지만 곧 금방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모든 높아요. 직업이나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불평을 안 하려고 하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 불평이 줄겠죠. 그걸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불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찾는 노력도 잘 안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애들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클 때 인성교육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이 중요한데 도덕을 안 가르쳐. 철학, 인성 이런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게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거보다도 인문학.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뭐가 자기한테 맞는 좋은 걸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끔 이제 이런 환경이 중요한데 그게 참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1년차, 2년차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구나 하는 감이 와요. 그 중에서 분야 안에서도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이 안에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전체를 다 배울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지는 않아요. 뭐 빵도 배우고 초콜릿, 케이크 다 배우고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이제 매장 숫자가 줄었던 것도 있고 그만큼의 이제 그걸 서포트해줄 만한 기술자들도 이제 많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또 큰 곳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 자기 설계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 방금 얘기 들으면서 잠깐 와닿는 게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 결국은 대외적인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멀리 봤을 때. 그렇죠. 개개인이 좋은 기술을 갖고 스스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매뉴얼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 질수록 자기 개발에 그렇죠. 그냥 본의 아니게 자기 개발에 이제 좀 소홀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 후배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일단 1, 2년 차 때는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 배워봐라. 하나씩 다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뭐 한 가지 과정에서 뭐 1년, 2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아니면 2달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다 경험해볼 수가 있는 환경이 이제 많이 조성이 됐어요. 조성이 됐고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요즘 느끼는 것도 그렇고 업계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령 일반 개인샵에서 인기 있었던 품목을 차용해가는 경우도 의외로 한두 가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뭐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프랜차이저는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형태는 변화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유지해야 되고 유지가 되려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 모델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든가 최근에 보면 제가 제빵점이 카페 형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그렇죠. 2004년도부터 많이 받아들였죠. 그쵸?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당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게 현실이 안 됐으니까 또 모르지만 앞으로는 또 새로운 형태가 접목돼가지고 그 현재 제가 제빵 프랜차이저에게 또 접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런 식으로 아마 또 커피 계속 전문점이 엄청나게 지금 요새 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빵집이 점점 그 형태로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게 접목될 거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뭐 같이 일하던 선배에게 이제 들었던 건데요. 일본도 예전에 이렇게 우리처럼 프랜차이즈가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대요. 많이 있었대요. 많이 있었다가 했는데 이게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그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입맛이란 건 상당히 간사하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형태까지가 도달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아서 나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장에서 만든 빵들은 어느 정도까지 임계 지점이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이 개인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이면 파이, 케이크면 케이크 그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에 영양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맛이 상당히 좋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점점 분산화가 됐는데 이 모델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람직한 거죠.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네 빵집들 보면 너무 많이 만들어요, 종류를.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다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게 또 인력 관리 측면에서나 재료 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빵만 했을 경우에는 그 빵에 관련된 재료만 쓰면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굳이 쓸 이유가 없고 또 한 가지 형태의 그런 거에 영양을 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가 생길 수도 없고 인력 수급도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홍대나 뭐 상수동이나 그런 곳에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인기를 많이 타고 있고 또 트위터 상에서도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곳 매장 가보면 보통 3시 그 정도면 빵이 다 팔려서 문을 닫죠. 아주 바람직하지.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동네 갔더니 뭐 무슨 빵이 맛있더라. 막 이런.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옆에서 장사 안 해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시냐. 맞아. 분식점도 아니고 잘하는 거 케이크만 하나 하시든가 뭐만 하나 하시든가 이게 좋지 않겠느냐. 전문성도 있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맞아. 그렇지만 막상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이걸로 안 나오면 저것도 해봐야 되는 거고 뭔가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면 저것도 해봐야 되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뭔가 전문화 하려면 분명히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모든 장사가.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도 장사해보니까, 사업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자꾸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 2년 차 때 많이 먹어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우고, 그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깨달았을 때 그런 형태의 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들 뭐 베이커리 일이, 이렇게, 파티시에 일들이 너무 미래가 좋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일을 배웠을 때 갈 수 있는 방향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개인샵으로 갈 수 있고, 뭐, 레스토랑의 디저트 파트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텔이나 그런 뷔페 파트나,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고로케를 원래 좋아하는데, 뭐, 고로케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바람직하죠. 그렇죠. 맞다.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 고로케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는 써놔요. 몇 시에 고로케 나오는 시간.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리고 좋아. 되게 일찍 문 닫아요. 좋아. 문을 되게 일찍 닫아요. 왜냐면 다 팔려서 없대.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일을 배웠을 때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나는 그 고로케 하시려나 파티시에는 생각을 못했네. 처음 1, 2년 차 때 많이 배우라는 이유가 나중에 진로 선택이나 또 최소한 3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깊이 배우고 여러 가지 형태 가장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그 연차가 3년 차이기 때문에요. 그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묻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쇼콜라님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그리는 방향이 맛인가요? 아니면 뭐 디자인인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동네에 단품 하나만 팔지만 굉장히 맛있어서 줄 서는 집이 있고 아니면 너무 막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되게 유명하거나 막 그런 데도 있고요. 뭐 있잖아요.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는 맛 쪽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일단
배웠던 방식은 일단 맛이 먼저고. 맛이 먼저고. 그 다음이 디자인이죠. 그 다음 맛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디자인만 예쁘면 그건 손님을 우롱하는 거죠. 맛은 당연히 베이직으로 하고. 그렇죠. 거기다 시각적인 요소까지도 하고 싶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본인이 하는 분야가 쇼콜라티에, 맞나? 이 분이. 이 표현이 맞나? 아니, 저는 이제 파티셰. 그러니까 본인이 파티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만두를 만드는 사람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먹었을 때 무조건 맛있어야 돼. 모양보다는 내 질문에 지금 핵심이 조금 어중뜨긴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제가 궁금해하는 의도는 아시죠? 네. 그런데 맛과 디자인은 두 가지 다 포기는 할 수는 없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맛이 먼저 바탕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손님들이 사갔을 때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아무리 이쁘더라도 사러 다시 오진 않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맛에 대해서 조금 우리 문화가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맛에 대해서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사실 빵이 다 그게 그거 같고 케이크 다 그게 그거 같고 이제 삶에 찌들어서 그런가? 찌들어서 그래. 찌들어서.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게 좋은 빵을 안 먹어봤어. 그런가? 찌들어서 그래. 왜냐면 여유가 제가 딱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식빵 있죠. 네. 식빵 있잖아요. 네. 자, 식빵을 그런 게 있다고요. 프랜차이저에서 파는 식빵도 이틀이나 3일째 되는 식빵을 사 먹을 때랑 식빵이 딱 나왔을 때 사 먹을 때 느낌은 천지 차이고요. 그리고 이 식빵도 파는 곳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그거는 알아요. 왜냐면 마트에서 파는 식빵하고 빵집에서 파는 식빵하고 맛이 확 틀려. 슈퍼에서 대형마트에서 일반 빵 코너에 파는 식빵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마트 안에도 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 식빵 맛이 다르고. 왜냐면 촉촉함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확 차이 난다니까.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식빵에서만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것도 우리가 좋은 빵을 많이 안 접해봐서 그래. 그렇구나. 맨날 우리 이제 찌들어서 인스턴트식으로 나오는 빵만 먹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화만 시키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멀리 봤을 땐 좋죠. 그리고 가령 아까 바람직한 거야. 식빵 얘기하셨을 때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즘은 홈베이킹을 하시다가 난 이게 너무 좋아 하셔서 매장을 내서 되게 잘 되신 분들도 몇 분이 또 의외로 계세요. 카페에서 먼저 유명해져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집에서 홈베이킹 만들어서 하다 보니 난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롤케이크 전문점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식빵만 해서 그냥 몇 시간만 팔고 문 닫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멋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당장 1시간 앞도 모르는데 그걸 장담할 수 있겠냐고. 저분들도 홈베이킹 하다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순수하게 접근하니까 그렇게 또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근성을 가지고 이 일을 정말 해볼까?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음식 장사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YD님은? 그때 얘기 안 했어. 나 음식 장사 하다 한번 망해 먹어가지고. 뭐 하셨었는데요? 해물탕.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난 음식 장사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그게 해물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장사로. 그때 내가 해물탕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없었고 오로지 돈. 그렇죠. 돈 하나만 바라보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래서 어려웠던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음식 장사. 근데 매출이 많이 안 나도 해물탕이 정말 좋았다면 좀 더 오래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너무 고생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냄비가 아직도 있어요 집에. 집에 미친. 비싸게 주고 산 냄비인데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 맨날 나만 보면 이 냄비 어떻게 할 거냐. 맨날 그래. 한 그릇 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손님마다 나눠줬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 그래요. 나중에 한 그릇 드릴게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택배로. 저는 나중에 해보고 싶은 음식 장사 하나 있어요. 음식 장사라기보다는 음식 장사라고 얘기하기 좀 거추장하네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가볍게 앉아갖고 안주에다 맥주 한잔 먹을 수 있는 제가 구상하는 게 이제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근데 안 회장님 딱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스시 주방장. 저는 그런 스시에는 관심이 없고요. 제가 왜 그걸 하고 싶냐면 그 아이템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어릴 때 제가 잠깐 외국 생활하면서 그걸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음식을. 돈가스?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일종의 닭요리인데 하여튼 그걸 너무 제가 좋아했던 거죠. 매일매일 먹고 즐길 정도로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근데 이게 어느 날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거 먹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 맥주 한 잔 곁들여서 먹었던 행복감을 내가 이거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가게를 열어서 나도 한번 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돈 많이 안 벌어도 좋다. 대신 내가 유지할 정도만 나오면 계속 하고 싶다. 직접 내가 카운터에 마스터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의도가 굉장히 순수한 사업인데, 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가볍긴 해요. 네, 나중에 한 5년, 6년 뒤에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잡수다 방송이 그때까지 갈 리가 없겠지만, 나 그때 가게 이름을 잡수다로 하려고 제가. 좋다, 잡수다. 네, 이거 다른 사람이 먼저 쓰면 안 되는데. 뭐, 예,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우리, 쇼콜라님 이제 이 일을 벌써 한 9년째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하면서 제일 힘들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곳이나 똑같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또 인간관계. 왜냐면, 특히나 이쪽 일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분명히 그렇죠. 존립을 하는. 주방은 그런 상하 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억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율성을 많이 주죠. 자율성. 왜냐면,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관계가 참 힘든 게. 여기서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구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가령 제가 어떤 일을 가르쳤을 때,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 부분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말없이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만둘 때, 말없이. 그 마음 알아. 이쪽 일의 특징들이,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보다 갑자기 말없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가 잡수다 다른 편도 얘기했지만, 딱 얘기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이게. 매너 없이 말도 안 하고 그만둔 사람은 진짜 매너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초보 때 그 당시에 되게 우스갯소리로 돌렸던 게 뭐 선 도망, 후 도망, 야 도망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선 도망은 뭐냐면 그냥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도망간 거죠. 잠깐 뭐 담배 피러 갔다 올게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더니 안 돌아와요. 갔나 보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도망을 가고서 못 받은 월급 때문에 무슨 뭐 고용 어디 있잖아요. 뭐 못 받은 돈 막 센터 거기서 전화 와. 자. 그리고 후도망은요? 후도망은 이제 이게 보통 기숙사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분명히 뒤에 따라오는 거 봤어요. 네. 근데 같이 분명히 들어와야 할 정상인데 안 보여요. 들어와? 어디 간 거야? 이제 집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짐을 챙겨 들고 도망간 거죠. 나가. 그 뒤에서 도망간 거라서 후도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도망은요? 밤에 도망을. 야도망. 잠자다가. 뭐 그래도 뭐 돈 갖고 도망가고 그런 건 없죠. 글쎄요. 돈 갖고 돈을 주인이 가니까. 아니 보통 보면 편의점 알바. 편의점 우리가 1편을 편의점 했잖아요. 편의점 알바 그러니까 하고 이 일이 좀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람마다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가령 일을 가르칠 때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제품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다. 뭐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 못했다고 막 억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오너 셰프나 업주 때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인원이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죠. 맞아. 그래서 특히나 인간관계. 또 인간관계. 계속 이렇게 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선발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나 이게 먹는 걸 만드는 거라서 항상 그 품질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흔한 말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집이 갑자기 맛이 바뀌면 뭐 주방장이 바뀌었나? 그런 말이 있는 맞아. 게 우리도 똑같거든요. 뭐 반죽하는 사람이 바뀌었나? 셰프가 바뀌었나? 아니면 뭐 레시피가 바뀌었나?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모든 직업의 어떻게 보면 공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인간관계가 안 중요한 직업도 있어요. 작가라든가. 혼자 사는. 혼자 사는. 독고다이는 뭐. 네, 그런 게 있고. 공감 가네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게. 뭐, 체력적인 부분도 솔직히 처음에 제가 처음에는 제가 웬만해서 잘 지치는 체력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반년 약간 넘게 못 쉬었었어요. 반년 넘게 못 쉬었는데. 주말 없고. 지금 현재도 주말이 거의 없어요? 아니죠. 지금은 제가 이제 주 5일째 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휴무는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일하는 TO가 아마 9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일반 샵에서 9명이면 정말 큰 TO거든요. 빵을 만들고 그런 TO를 생각해보면, 뭐, 하다못해 반죽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반죽 만드는 게 뭐 30kg, 뭐 40kg 그렇게 만들던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뭐 저녁 6시, 7시에 퇴근하고 뭐 심한 경우 8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그리고 일이 바쁘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밥을 들고 저는 오븐 앞에서 빵 보면서 밥을 먹고 그러다 구워지는 거 보면서 밥 이렇게 대강 그렇죠. 먹고 계속 생산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한번 걸렸었죠. 그러면 직업병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자꾸 먹고 소화시킬 틈새 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이제 겨울 여름 그때 좀 힘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스트레스성 식도염을 한번 걸렸는데. 요새 뭐 사업이 잘 안 되시나 왜 그러세요? 우리 합수단에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저 사업 아닙니다. 그 뭐 그렇게 그 정도 아닌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네, 저희 또 경기를 타는 일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젊은 층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약간 뭐 40대 넘어 뭐 특정 세대를 뭐 지칭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직업군 자체가 이제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3D 업종이다. 근데 저희 일하는 거 딱 보면 몸에 밀가루 묻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옷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묻어 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일하는 강도도 세고 그러다 보니. 흔히 뭐 어른들이 뭐 이게 되게 뭐 기술직이라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못 배워서 그런 일 택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게 생각이 굉장히 천박해. 굉장히 천박해. 요즘 뭐 많이 변했다고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변했죠.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게다가 이걸 더 절실히 느꼈던 게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일할 때도 이 일을 같이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계시죠? 예, 저는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일본? 거기, 이제 그 부분 제가 얘기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거기에서는 저보고 제가 이 셰프복을 입고 밖에 있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물어봐요. 어떤 걸 만드냐. 베이커리 그러면 굿잡 하거든요. 되게 좋은 직업이다. 엄지손가락 올려주면서,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뭐, 가장 선호하는 직업직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위가 아마 목수였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뭐 판검사, 뭐 변호사,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뭐 장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떤 거에 부분의 명인, 뭐 장인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좀 있죠. 못 배워서 그렇다. 여기서 제가 설문조사 하나 할게요. 네. 설문조사 우리 원래 척 박사님 담당인데 좀 전에 검사 판검사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의사. 네, 의사. 보통 아직까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선호하는 부모들이 특히. 어떠세요? 우리 YD님은 네. 자녀를 네. 그런 사자 돌림 그런 직업 하길 원하세요? 저는 하길 원해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하길 원하시고. 어때요, 우리 쇼콜라님은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럼 우리 안 회장님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시나요? 왜 그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여기서 잡수다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파티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뿌잉뿌잉.